갈게요. 몇 페이지? 35페이지. 예. 어디에 버리고 왔는지 그렇습니다. 가슴이 필적이 없어. 학교 이런 수업 갔다가 버리는 것 같은데. 26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 1페이지. 이거 네. 봅시다. The modern corporation as a child of races, fair, economies, and the market society. 까지 SNL 네, 나서부터 합시다. 자유가는 경제 그리고 시장 사회의 아이로서의 행동하면 그러니까 아이로서라는 말이 그러니까 뷰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것에 대한 유산으로 이제 태어났다 이 말인 거지. 자유방임 경제와 시장 사회의 유산으로서 태어난 현대 기업, 현대 회사만 하는 겁니다. 요 회사가 is based on 뭐 한다고? 학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네, 무슨 신조예요? 최대 학점이 무능력으로 보는 신력. 최대의 약점이 무능력인 신조를 기반으로 하는 이라는 표현이고, 무엇에 대한 무능력이랍니까? 사회에서 지위와 개인의 기능을 위한 노력을 하는 오, 왔다. 그 욕구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무능력이 약점인이라 뜻의 표현이고, 이 지위와 기능에 대한 욕구를 알아보는 걸 못한대요. 이게 약점이래요. 누구의? 개인들인데 사회 내에서의 기능성과 사회 내에서의 지위에 대한 욕구를 이해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 약점인 것을 신조로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현대 기업이다, 현대 회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무슨 상황이 생겨났냐면 지금 여기가 지금 문제점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설정이 된다면 이제 문제점 설정과 이어지는 것들, 문제점이 설정이 이제 딱 된다면 이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혹은 그 문제에 대한 원인, 문제에 대한 원인 고찰, 이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문제점 설정에서 이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가 되면 얘가 100% 주제에 해당되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문제에 대한 원인이 고찰이 되어진다면 이거는 문제가 주제가 되고 문제점이 주제가 돼요. 보통 이런 식으로 서술이 조금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 설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the problem is 문제는 뭐뭐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직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1번이고, 이거 이외에는 그냥 부정적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 표현, 이게 주제가 문제에 대한 해결, 그 해결책이 나온 문장이 주제가 되겠더라고. 그게 아니면 문제 자체가 주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인 거였고요. 저 문제에 대한 원리 고찰이에요. 원인 고찰. 문제점이 주제. 그러면 문제점 자체가 주제가 되어버린다. 오케이. 내가 물어봤어? 그럼 요 질문에서는 이제 크게 글이 나올 수 있는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략이 두 가지가 왜? 못 적었나? 원리 고찰했어. 부정적 표현이고, 네. 또 problem is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지만 그냥 그거는 너무 정직한 표현이고, 그거 외에 그냥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면 이게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봐봐라.
즉 이 현대 회사의 문제가 요거란 말이야. 이 사회 내에서의 개인의 기능과 이 지위에 대한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그럼 여기 뒤에는 크게 이 문제에 대한 원인만 나오고 끝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자라는 말이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수가 있다. 요거를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되겠다 이런 거예요. 모든 지문에서 문제점이 설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점이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나 문제점이 설정이 된다면 굉장히 간단한 논리로 그 두 개 중에 하나로 이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에서 네, 시장 사회의 그렇지, 시장 경제 사회 말하는 거 같지? 그렇지, 이 사회 철학에서 또 다른 사회 기준은 없다. 네, 그 다른 사회적인 기준은 없대요. 뭐를 제외하고 경제 보상 경제적 보상을 제외한 다른 사회적 기준은 없다. 이게 앞문장이랑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이어진 겁니다. 그냥 내려갈게요. 헨리 베인의 유명한 경고, 이게 S고요. 이 경고에 대한 어떤 경고, 글귀 말하는 건 글귀 경고라고. 무슨 글귀인데요? 이런 현대 역사 방향은 현대 역사의 과정은 지금에서부터 계약까지 깔끔하게 진행되는 아하, 현대 지위에서 계약으로 바뀌어져 왔다라는 경고는 까지가 주어 구간 neatly summarizes가 분동사입니다. 이게 깔끔하게 요약한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the belief가 목적어 of the 19th century 19세기의 믿음을 깔끔하게 요약을 해준다고 했고, 이 쉼표 뒤쪽에 나온 이 대승이역 관계를 이용해서 절대 아니고 이 앞에 있는 빌리프를 동격 표현으로 뒤에 부가 수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념을 요약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신념 말하는 것이 다시 해석해 보세요. 여기서 이게 빌립 수식이 좀 동격 때문에 사회지와 기능은 특정적으로 경제 발달의 결과여야 경제적 진전의 결과여야 한다는 그런 19세기의 믿음을 깔끔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19세기에는 이 사회적 지위와 기능이 무엇이에요? 한 개인이 사회 내에서의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뭐랑 관련이 있냐면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거는 둘째치고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이 사회에 어떠한 역할로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인 것인데, 이 19세기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랑 관련이 있었어야 된다고? 경제적 진전이 돈과 관련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 헨리 베인모도 방금 읽었던 이 문장은 전체 문단에서 무슨 성격을 가진 문장으로 제시가 된 걸까?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을 왜 썼을까요? 무슨 점을 강조하려고? 자, 다시 한번 말했으면 제가 이게 문제점이 설정이 앞에서 형광펜 친구간이 문제점이 설정이 됐다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럼 방금 읽었던 이 문장은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인 겁니까 이게? 아니 그건 아니라고. 이건 확실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계속 이건 문제가 되는 상황이야? 아니고. 이거는 그 당시 19세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거는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건지 해결책이 나오는 건지는 이 문장까지만 읽어서는 알 수가 없고, 그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 정도로는 쓸 수가 있겠지요. 문제점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할게. 이러한 강조는 결과였다. 그치, 반란의 결과였는데 이것에 반대하는 반란이었대요. 뭐에? 그치, 사회에 대한 한 개념에 대한 반란이었는데, which define human position exclusively in terms of politically determined status. 인간의 위치를 독점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그치, 정리했다. 뭐로? 정치적으로 결정된 지위의 측면에서, 지위의 관점에서 독점적으로
이제 정의되어졌었던 사회의 개념에 대한 반란이었는데 이 사회는 무슨 사회를 말하는 겁니까? 위치예요. 당연히 산업화 이전 사회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산업화 이전 사회의 특징이 뭔데요? 뭐라고요? 알겠어, 같은데 경제 산업화 이전 사회가 보통 중세 사회라고 하지요. 신분제사. 이 신분제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결정된 이 지위 측면에서 독점적으로 인간의 위치가 정해졌었던 사회. 이 신분제사에 대한 반란으로서 이 경제적인 보상을 이제 강조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풍토가 만들어지게 됐다고요. 신분제사에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내가 능력이 많거나 내가 돈이 많아도 어떻게 태어난 신분이 미천하면은 그 미천한 신분대로 끝까지 살았어야 됐잖아요. 이게 당연히 합리적이었습니까? 불합리했어요? 불합리하다 보니까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능력으로 좀 발전하자. 그 능력 중에 잘 보이는 게 경제적인 능력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조금 이제 극단적으로 심해지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들이 위치 한 번 더 이어집니다. 무슨 위치? 기회의 평등을 부정했었던 사회에 대한 반란으로 생겨난 개념이었었대요. 기회 평등을 당연히 부정해 이것도 신문제 말하는데 여기서 눈치를 조금 챘었어야 될 것 같아, 알겠지? 근데 뭐라고? The rebellion went too far. 너무 멀리 가버렸다. 멀리 가버렸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선을 조금 많이 넘었다 이 뜻인 것처럼 느껴지지요. 네. 너무 가버렸다 이꼴 선을 너무 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반란이 너무 선을 넘었다라는 것은 경제적 보상을 중요시하게 된 이런 풍토가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되어버렸대.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보상을 너무 강조해준 이런 분위기는 위쪽에 있던 현대 회사, 현대 기업의 문제점과도 일맥상통하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 반란이 너무 나가버렸다는 것 이렇게 하게 되었다. 위쪽이 형황 외쳤던 이 주제문은 결국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겠고 다시 한번 이게 글의 마지막 구간이거든요. 자, 해결책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걸? 그러면 문제점이 주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를 설립하기 위해서. 네. 의미와 충족을 부정했다. 누구에게? 네, to those who cannot advance. 사람들에게 의미와 충족감을 부정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진전할 수 없던 사람들, 즉 누구 말하는 거? 다수의. 그러니까 이 진전할 수 없던 사람들은 즉 경제적으로 진전하고 나아질 수 없었던, 즉 돈을 많이 못 벌었던 사람들의 이러한 욕구들은 무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 대신에요? 네. Must give with justice and status. 주어야 한다. 지위를 일반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보상만 조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게 되는 신분제 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이제 그 어쩔 수 없던 과도기적인 형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제 대치를 하는 것처럼 이거는 경제적인 보상만 쭉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강조해둔 결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누나 쓰기 몇 번? 답을 안 써서 그래서 썼는데 틀린 것 같아서 몇 번? 지금 내가 다 해석을 했잖아요. 네. 하나씩 이걸 해석해 봅시다. 보기요. 나중부터 1번. 경제 보상이 없는 것이
보상도 실질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다. 경제적 보상이 안 이루어졌다 이 뜻인 거고요. 그 다음 2번은요. 사회 지위. 대중들의 사회적 지위 말하는 겁니다. 매스스 밑에 대중들. 너무 많이 이제 성장해버렸다. 너무 많이 커지게 됐다 이 뜻인 거고. 3번은요. 유흥으로 정된 사회. 여기 사회 시장으로서. 예? 네? 무슨 소리? 사회가 정의했다. 개인들의 오직 사회적 존재로서만 정의를 했다는 뜻이니까 이 개인들의 사회적 존재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4번은요. 지위가 소리를 해석을 못하는 거. 과학이 가려졌다는 말 아닙니까? overshadow. 이 경제적 진전에 의해서 지위가 과학에 가려졌다. 4번. 경제적 보상만 계속해서 이제 추구하고 이 다음에 이 무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형합의 식 오면 이 사회 속에서의 그 개인의 기능성과 이 지위에 대한 욕구를 무시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현대 회사, 현대 기업의 문제점이라고 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 지위가 당연히 경제적 보상보다 낮아진 이 상태가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요 문제점 자체가 주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친구들. 5번에 The New Order, 새로운 질서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가 overemphasis, 과하게 강조했다. 개인들. overgroups, 집단들보다 개인들을 더 강조했다라는 뜻이고요. 해석을 할 수 있으면은 바로 골랐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 갑시다. The notion of circular economy. 수학문제의 개념. 뭔데요 이게? 순환경. 순환경제의 개념. 다시 바로 이 순환경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 대시 사이로 이제 조금 집어넣었고요. 뭐 하는 거래요? 물질들이 계속 공부한다. 아하. 뭐라고요? 계속 공부하고 순환한다. 순환한다지 뭘 공부한다. 잘 알겠어. 재료들이 순환되는 계속해서 그리고 being used 사용되어지고 and reused 재사용되어지는 이 뜻인 거고요. time and time again 계속해서 아하 이렇게 하는 순환경제 개념 그 다음에 해석하세요. 인력적인 기준이다. 비전이 뭔데요? 비전이라고 하는 건 미래상,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 미래에 대한 견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래적인 미래상이니까 미래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뜻도 되겠고 미래에는 이런 경제로 전환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뜻으로 무슨 거 약간 이 전기 수소차가 미래상이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현대 시점에서. 그것은 결정적이다. 네, 중요하다. 중요하다. 공정하다. 네, just how far we are. 우리가 얼마나 멀리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와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뭐로부터? 목표로부터 현재에서 현재. 그 목표가 뭘 말하는 건데요? 그렇지. 이 목표는 매력적인 미래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매력적인 미래상은 다시 아까 전에 circular economy, 순환경제 이렇게 개념들이 세 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어떻다고요? 이거가 지금 멀다고 가깝다고. 멀다가 이게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입니까? 그럼 여기가 문제점이 이미 설정이 된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겠다고요. 무슨 문제점? 순환경제가 뭐 어쨌단 말이지 친구들? 지금 현재로부터 멀리 그렇지. 현재로부터 멀리 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좀 더 단순하게 의미를 파악을 해봅시다. 얘가 뭐 어쨌단 말인데요? 아직 수학 문제가 되게 멀었다. 그러니까 멀었다면 잘 정착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순환경제가 잘 안 돌아가고 정찰이 잘 안 돼. 요게 문제점이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봅시다. Although most textiles are entirely recyclable. 대부분의 직물들이 완전히 재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가능하지만 73% of waste clothing was incinerated or went to landfills globally. 여기까지. 낭비되는 옷의 73%는 수거되거나 쓰레기 웨이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웨이스지로 들어갔다. 전 세계적으로 2015년에. 그 다음에 그저 12%의 재활용된 그저 12%가 S. 네, 재료 비었다. 낮은 가치로 낮은 가치를 가진 이 형용사예요. 로우 밸류가. 이 로우하고 밸류 사이 이거 짝대기 이걸 하이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HYPON. 이 하이픈은 두 개를 묶어서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낮은 가치를 가진 직물 조건으로 직물 응용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직물 응용품. 그러니까 직물이 들어갈 자리를 이제 얘네들이 이제 조금 채워주는 거예요. 그 직물 응용품의 예시로서 뭐가 나왔어요? 매트리스 속, 매트리스 충전재 충전재 또는 매트리스 속. 그 같은 걸로. 자, 그리고 less than 1%. 1%보다 적은 것이 다시 그러니까 영어에서 less than 하고 more than 있지요. less than more than은 대략 10번 중에 8번 정도의 확률로 이거는 명사를 꾸미시는 형용사 수식어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 이하. 그러니까 was recycled back. 다시 우리가 재활용된다. 잘했지. 그 다음 할게요. 이것은 질문할 것이다. 네. 어떻게 고리를 잠그는 것이 이상적이게 될 수 있는지를 현실적이요? 그 교과서에서 했지요? 편집한 거 아이디얼리스틱하고 리얼리스틱. 네. 오. 자, 여기서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친구들. 자, 누군가는 질문을 할 거라 그랬고 얼마나 현실적일 수 있을지를 물어봤어요. 그 고리를 닫는다는 생각이 얼마나 현실적일 수 있을지. 여기서 고리를 닫는다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루트는 고리라는 뜻도 있고 원이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루트는 당연히 무엇을 상정한 표현이 되겠냐면은 원형, 순환경제 용을 말하는 것이 같이 circular 또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요 순환경제의 고리를 닫는다는 말이 이 순환경제를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순환경제를 잘 살린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close, 그러니까 고리를 닫는다는 표현이 중의적으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앞에 있는 걸 봐야겠지. 일단은 이 some good question, 여기 이 문장이 나오기 앞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그렇지. 순환경제가 잘 안 된다는 순환경제가 지금 현재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 형합해서 언급을 했고, 이 얼더부터 여기 썸까지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었더라고요? 직물 사용, 어쨌든 재활용률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게 핵심 내용이죠, 여기 사이에. 그럼 재활용률이 떨어진다는 말을 굳이 언급한 이유가 여기 잘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이거를 본 다음에 몇몇은 이렇게 질문할 거라고. 고리를 닫는다는 게 얼마나 현실적일 수 있을지. 왜? 위에 이 내용을 보고 이게 현실적인 게 안 되니까 이렇게 고리를 닫는다는 게 얼마나 현실적일 수 있을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현실적이지 않은 행동이 이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행동은 위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겠어요? 아니면 정확히 똑같은 내용이겠어요? 이건 이미 현실인데?
재활용이 떨어진 건 현실인데 그럼 재활용을 안 하고 순환 경제를 없애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내용 아니야? 그러면 이걸 현실적일 수 있겠냐라고 물어볼 리가 없지. 당연히 재활용이 떨어지니까 순환 경제를 하지 말자. 이게 당연히 현실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겠냐고 물어본다라는 건 여기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순환 경제가 이제 상당히 현재와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이 순환 경제를 잘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적이지가 않겠냐 이 말인 것이지. 이해갑니까 친구들? 그래서 내가 이 구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재활용률은 이미 떨어지고 있고 차라리 순환 경제가 현실과 괴리가 되고 있으니까 순환 경제가 차라리 이게 없어지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잖아.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클로징 루프는 무슨 말이냐면 순환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한다 이 뜻이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현실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없애버립시다. 여기서 말하는 루프를 왜 클로즈한다는 말은 어떻게 썼을까? 지금 위쪽에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순환이 된다는 것은 재활용이 100%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재활용률이 떨어진다는 건 요 고리에 어딘가가 끼어져서 새고 있다는 뜻으로 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중간에 세워야 100%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100%가 이제 고리가 열려있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라서 100% 순환이 안 된다면 이 고리를 닫는다는 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건 100% 순환이 되게 만드는 게 얼마나 현실적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감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어떻게 최대한 주어진 문장 안에 주어진 힌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추론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합시다. 그래서 바로 뒤 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콜론이니까 세미콜론이니까 계속 앞쪽에 요거까지 했던 친구 이어서 가야 됩니다. 액션 시스템 복잡성을 의미한다. There are multiple opportunities for material to leak.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재료를 위한 많은 재료들이 뭐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새어나간다고 리비, 누수 또는 새어나가다 이 뜻을 쓴 거죠. 요렇게. 재활용 주기로 네, 그래서 여기 누수 새어나가다라는 개념을 이제 넣어준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를 없앨 수 있겠느냐 라고 이제 그지 여기 앞에는 클로징 루프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장치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목되어줘야 한다. 네, 섬유 재활용이 네, 그것 자신의 환경을 없이 아하 해석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없이 주목되어져야 한다. It must be noted that 섬유 재활용이 뭐뭐가 없는 것이 아니다. It's not without까지 그렇게 발화시킬 수 있지. 그 자신의 환경적인 발자국이 없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환경적인 발자국은 뭘 의미하는 것인데요? 탄소 발자국 들어봤지? 탄소 발자국이 무슨 개념인데? 사람이 살아가는 때 발자국으로 가정했을 때 나오는 그 탄소가 이제 대기 중이나 이제 토양이 축적되어진 그 탄소 배출된 양을 말하는 게 탄소 발자국. 이게 남는다고요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에 남아있는 상태가 이게 좋은 상태, 나쁜 상태인데요. 오염물질이 그러니까 오염물질 같은 느낌으로 쓰는 겁니다. 남아있는 오염물질. 이 여기서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환경적인 발자국, 즉 환경적 오염물질들을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여기서 풋프린트 여기 남아있는 오염물질 정도로 개념을 좀 더 단순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적어두시고 친구들. 탄소 발자국 또한 탄소 배출로 인해서 남아있는 탄소 오염물질들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뒤에 가세요. 그래서 뒤에 뭐 나옵니까? Even the reuse of second-hand clothing. 심지어 이 재사용 말하는 거죠? second-hand 뭐야? 그렇지. first-hand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는 그 주인의 손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바뀐 두 번째 주인의 손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econd-hand가 중고의 의리를 재사용하는 것, 뭐를 가진다고? 의미, 함축된 의미란 뜻으로 함의 이렇게 쓰는 거 있고요. 첫 번째는 영향이란 뜻입니다. 전부 implication, 영향하고 함축된 의미, 의미 둘 다 적어도 되겠습니다. 영향, 그 다음에 함축된 의미. 이걸 두 단어로 줄여서 함의라고 한다 그랬고, 암시라는 뜻도 됩니다. 왜냐면 암시는 뭐예요? 그 의미가 은근하게 전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부당합니다. 자원이 사용되고 낭비되는 실물에서 자원 사용과 폐기물의 측면에서 이게 명사거든요. 자원 사용과 폐기물의 측면에서 봤을 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뭐 한다면 물건들이 장거리를 넘어 장거리로 이송되거나 제공된다면 드라이클리닝 당하거나 재포장으로 된다면, 그치? 전부 다 이제 뭐 할 때 드라이클리닝 하고 이제 그 드라이클리닝 할 때 뭐 씁니까?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석유, 기름 같은 거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 냄새가 나는 거. 그리고 이제 장거리 이송할 때 당연히 석유 태워서 이제 나오겠지요. 재포장할 때 비닐 같은 것도 이런 거 쓰니까 전부 다 이것들이 뭐라고? 환경? 네, 환경 오염물질, 환경적 발자국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더라 이거죠. 발자국? 요거 생각하면 돼. 그냥 그 숲, 그냥 매끈한 숲이나 이제 그 눈밭 같은 거 있잖아요. 발자국 한번 딱 밟잖아. 이게 되돌릴 수 없다는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 썼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자국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게 누가 걸어갔다는 거. 네, 그런 느낌으로 쓰여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오염물질들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네, 3번 Continuous effort of invent recycle 만든다고? 만든다는 말은 없었는데 2번? 지속 가능한 직물 재활용 영폐기물을 가진. 그러니까 이게 영어식 표현 중에 이제 제로를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뭐냐면 복합 명사처럼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영폐기물이라는 말은 그 폐기물이 없다는 뜻인 거지. 네, 그래서 다 맞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 순환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였기 때문에 아까 전에 여기 말한 closing the loop라고 하는 고리를 닫는다고 하는 거. 아, 예. 고리를 닫는다고 하는 건 100% 순환 말하는 건데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물기경우 수만 물 좀 넣을게요. 아,
자 갑시다. When anticipating the effects of time. 뭐 할 때? 시간의 영향을 예상할 때 예상할 때 또는 기대할 때 둘 다 맞지요. 잘했고. 우리는 정신적으로 예상해야 한다. 네, 예측해야 한다. 잘했으면 정신적으로 예측을 해야 한다. 그들이 아니 이런 게 필요 없지. 물리적으로 예측한다는 말이 있나 그러면? 이런 거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돼요. 정신적으로 예측해야 한다. 그들이 무엇일지 무엇과 같을지 what they are likely to be. they가 누군데요? 영향 네, 시간의 영향들입니다. 시간의 효과, 시간의 영향들. 괜찮고 다음에 We should not practically stop them from happening. 우리는 실질적으로 막지 말아야 한다. 네, 벌어지는 것으로부터 네. 정지, 멈춤, 그들을 금지와 관련된 동사 뒤쪽에 목적어 from ing 나오면 이게 해석이 되는데요. 오가 ing 하는 걸 막다, 방해하다. 됐지?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벌어지는 것을 네, 그 다음 할게요. 즉각적인 수행을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즉각적인 성과를 요구함으로써. 함으로써 네, 그 다음에 약속에 그 시간만이 충족시킬 수 있는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요구를 만드는 사람을 찾아낼 것이다. 네, 더 나쁘고 시간보다 엄격한 고리 대금업자가 없다는 것을. 맞아요. 그리고 그것은 만약 아니지. and 뒤에 대신 안 돼. 네. 이 대시랑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이 연결시켜야 돼요. 왜냐면 이걸 병렬 구조를 찾아야 이 해석 구조가 똑같이 이어질 거거든요. 얘가 2번이면 1번에 됐네. 여기 있네. 그러면 이 1번의 대절과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주어 동사가 여기 2번에도 똑같이 걸려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알아낼 것이다. 대기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맞춰두고 가야 뒷내용이 정리가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하면 그냥 너가 시간에 비해 돈을 달라고 강요한다면 미리. 미리 네. 그러면 너는 지불해야 한다. 근데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가 대절의 내용이 여기서 나와요. 왜냐면 대도 접속사인데 if가 접속가 한 번 더 걸렸으니까 접속사 if에 대한 해당되는 문장이 먼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대절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 뒤에 이어져야 되죠. 그래서 너는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그지? 네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네. 훨씬 더 많은 이유를 네네. 이게 글을 참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등신하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앞에 쇼를 더맨으로 잡아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더맨 will find out 하고 대시 그대로 해주는데 여기 갑자기 누가 튀어나온다고. 에이, 이게 너무 심각하게 이거는 아마 작가가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제 EBS에서 옮기면서 이렇게 병신같이 적었을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시라고 적든가 뭐 그렇게 했었어야지. 좀 심각하지 않나 싶네. 어쨌든 rate of interest, rate가 비율입니다, 친구들. 그래서 interest까지 묶어갖고 높은 이자율, 이자율을 훨씬 더 높게 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어느 고리 대금업자가 가질 것보다 가진다고? 요구할 것 그치, 요구할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이자율을 지불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었느냐? 일단 작가의 강한 주장이 드러난 포인트는 뭐라고요? 조동사 should가 들어간 포인트입니다, 친구들. 뭐뭐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자체가 뭐라고? 굉장히 강력한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해야 한다 자체는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여기 또한 마찬가지지. 그것들이 그것들이 발생하는 걸 막아서는 안 된대.
이 댐 또한 누구야 친구들? 다시 올라가 보면 시간의 영향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시간의 영향이 그대로 효과를 미치는 걸 그대로 두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그죠? 네. 들어갈게요. 뒤에 시간을 뭐로 이제 비유를 해놨어요? 고리대동업자 좀 간단한 말 사채업자잖아요. 이 사채업자 중에서 이 자식이 뭐 한 사채업자 이것보다 더 최악의 더 엄격한 사채업자가 없다 그래서 시간으로.